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막판에 등급이 급상승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 수강생들을 좀 염두에 둔 멘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기적의 사례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수업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믿지를 못하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믿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결과가 나와 보면은 어 이게 이제 9월 달에 구평 때 5등급 나왔던 친구들이 수능 때 1, 2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매년 나옵니다. 매년. 그러면 사실은 요것부터가 벌써 뭐냐면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크다라는 걸 입증을 해주죠. 사실은 제가 긴 말을 할 필요가 아니라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사실은 여러분 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요, 점수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 100도씨가 아니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노력을 하면 조금씩 점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점수라는 게 딱 어떤 임계점에 도달을 해야지만이 움직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저는 수능 시험장에서 그 임계점이 터진다, 임계점에 도달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서 그런 생각이 우리 수강생들로 하여금 끝까지 노력을 하게 만들고,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요 시기쯤 되면은 손을 조금씩 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알아서 포기를 해줘요, 이게. 그러니까 수능이 상대평가다 보니까 어때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투입을 하는 친구들이 역전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뭐 점수라는 게 100도씨가 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요.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시험장에서 100도씨가 유지가 되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100도씨가 유지가 되려면은 사실은 그 이전에 한 일주일 전까지는 120도, 140도 이렇게 100도씨보다 훨씬 뜨거운 상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정말로 감각이 날카롭고 예민하게 다듬어져서 정말로 뭔가 될 것 같다, 본인 스스로가 뭔가 막 기대가 되고 그러면서도 막 들뜨지는 않는 그런 침착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험장에서 100도씨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딱 한 1, 2주 전쯤에 100도씨를 딱 맞춰놔. 혹은 뭐 한 달 전쯤에 100도씨 딱 맞춰놓고, 아니 100도씨 가지도 못해.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80도, 90도 만들어놔요. 그럼 어떻게 해? 시험장에서 100도씨가 돼야 되는데 한 달 전에 8, 90 만들어 놓고 이제 지쳐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시험장 가서는 막 70도 이렇게 되는 거야. 요러면은 뭐야? 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점수가 안 나와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 자체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야지만이 시험장에서 100도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점수라는 게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때 오릅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때 오르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할 일을 다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120도, 130도, 140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과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리스트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리스트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카페 카페.네이버.com DCD 빅마우스 카페, 원래는 마우스 요거지만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쉬우시라고 그냥 마우스라고 했습니다, 주소를. 그래서 여기다가 요 슬라이드 전체를 업로드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다운 받으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수능 기출로 회귀를 해야 됩니다. 수능 기출 복습이 필요한데 수능 기출하고 평가원 기출 복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3개년에서 5개년 정도 6구 수능 시험지를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쌤, 이 시점에서 이걸 전체 다 돌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그걸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보셨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점 위주로 5회독 정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약점 위주로. 여러분들 약점이 이제 딱딱 나오죠. 내가 어떤 부분이 약점이다 하는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은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잡아서 좀 이렇게 파고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쯤이면 약점이 거의 다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5회독 정도를 해줘야 돼.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이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것 중에 10회분, 뭐 더 많이 해도 좋죠. 많이 하면 좋죠. 그래서 10회분 정도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약점 위주로 5회독 정도 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약점이 완전히 숙달되어야 돼. 그러니까 시험 점수라는 게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남들이 다 맞추는 걸 먼저 확실하게 다 맞춰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어려운 거를 도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남들이 다 맞추는 거에서 실수해. 그리고 어려운 것도 틀려.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70도, 80도짜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상태에서 버릴 수 있는 거, 버려야 되는 건 버려, 과감하게. 왜냐면 우리 만약에 1등급 받으려고 하면 89점만 받으면 돼. 11점이 깎여도 된단 말이에요. 2등급 받으려면 뭐 85점만 받아도 되니까 15점 깎여도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걸 먼저 버리고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거를 맞추려고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보시면 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써요. 이걸 줄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독서를 풀 때 시간이 더 부족하게 되죠. 지금 와서 독서를 더 줄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언매를 하는 친구들은 문학과 언매, 그리고 화작을 하는 친구들은 화작과 문학에서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연계 작품이 한두 개 정도는 나올 테니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문학 작품을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간단하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한다. 분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저희 수강생들에게는 제가 오디오 강의로 요거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품 공부하고 시인 공부 함께 할 수 있는 영상을 서포트를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듣는 강의를 통해서 혹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작품 연계도 노려보시고 시인 연계, 작가 연계, 소설가 연계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인 약점 보완을 영역별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가실 때 해당 파트만 집중 풀이 후에 솔루션 수립을 하고 숙달을 시키는 그런 어떤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우리 현재 수강생들은 그걸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약점이 보완된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이제 또 수업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요런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아니면 혼자서라도 보통은 이걸 안 해주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사항이야.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설프게 되어 있는데 나 스스로만 다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굉장히 상실감도 크고요. 정말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타겟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라면은 나는 노력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타 강사 인강을 듣더라도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형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업을 했다면 지금 시대는요 점점 미시화 되어 가고 있어요. 개별적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형 강의를 듣고 그걸 소화하면서 내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고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고 내가 부족한 점이 잘 메워졌는가를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1회 정도는 혹은 주 2회 정도는 강도 높은 실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것도 제가 다른 방식으로 현재 수강생들한테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재밌게 또 시스템을 도입해서 마지막에 이제 경쟁을 붙이면서 진행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수업
들은 친구들이 마지막에 성적이 확 오르는 이유가 다른 친구들은 이런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 혼자 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스스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방법은 알려드리니까. 물론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여기서 언급을 못 드리지만 방향성 자체는 이 영상을 보시고 잡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매와 화작 그리고 독서론에서 한두 개씩 꼭 실수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매일 모의고사 형식이 아니라 문제집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교재라면은 매일 20문제씩 정도는 풀어주셔야 되고요. 약한 부분 이론은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모의고사 형식으로 된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긴 1회분이라고 써놨지만 1회에서 2회 정도는 꼭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봤고 우리가 멘탈까지도 잡아봐야 되겠죠. 사실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막판에 역전하자, 막판에 역전하자, 마지막까지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드리는데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공익 광고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방영을 한 자살 방지 공익 광고입니다. 여기에 대한 영상 출처는 제가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약간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옥상이에요. 여고생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왕따를 당해가지고 이제 곧 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 포기하기 전에 동화책을 좋아했나 봐요. 저도 동화책을 참 좋아하는데 동화책을 가지고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 폈던 동화책이 신데렐라예요. 자, 신데렐라인데 여기 신데렐라 이야기가 나와요. 맨 초반부에 우리가 알다시피 신데렐라의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신데렐라가 계모의 집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나도 왕궁 무도회에 가서 왕자님하고 만나고 싶다.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반부에 알다시피 후반부의 이야기는 신데렐라가 이제 왕비가 되는 것으로 공주가 되는 것으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왕비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덮어요. 신데렐라가 고된 노동을 하는 그 타이밍에 동화책을 덮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친구한테 있어서 신데렐라의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끝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편책이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알다시피 희고 아름다운 오리들 사이에서 어떤 오리 새끼가 있었는데 그 녀석은 더러운 회색이었다.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못생기고 못생긴 존재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읽고 이 친구는 책을 덮어버려요. 덮어버려. 끝. 이렇게 덮어버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 더럽고 못생긴 요 회색 오리 새끼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됩니까? 아름다운 백조가 됩니다. 신데렐라는 왕비가 됩니다. 마지막에 완전히 이야기가 반전이 되죠. 그런데 이 친구는 중간에 그걸 덮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살을 하기 위해서 난간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인생도 똑같죠, 그렇죠? 지금 다 살아보지를 않았잖아요. 중간까지밖에, 말하자면 인생이라는 책을 중간까지밖에는 읽지 않은 셈인데 이 친구는 전부를 본 것처럼 비관해서 여기 서고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얘기를 하죠. 나는 마지막에 왕자님이랑 결혼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더럽고 못생긴 오리 새끼는 나는 커서 백조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야기는 지금부터인데 하고 뒤에 소녀한테 얘기를 해요. 결국 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은 소녀가 마음을 바꿔먹고 다시 한번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광고의 요지입니다. 인생의 멋진 일은 대부분 후반부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아주 뼈있는 심도 깊은 메시지를 짧은 시간 안에 전달을 하는 그런 광고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능에서의 멋진 일, 역전은 반드시 후반부, 마지막 그 수능 시험장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친구에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친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라토너들과 레이서들이 결승점 앞에서 속도를 늦추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지치겠죠. 제일 힘들 때야. 결승점 앞에서가 제일 힘들겠지. 마라토너 같은 경우는 42km를 달려왔으니까 제일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결승점 앞에서 속도를 늦추는 마라토너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마라토너가 있다면
그런 마라토너는 1등을 하지 못하는 마라토너일 거예요. 2등, 3등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지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을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라는 말씀에서, 이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친다는 거는 결승점 앞에서 지치는 마라토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승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지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시점에야말로 결승점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칠 때가 아니고요. 지칠 때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뭔가 이제 진짜 행동으로 내가 지쳤다 또 혹은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포기하기보다는 지치기 때문에 하기 싫겠지만 눈앞에 있는 결승점을 보면서 마지막 힘을 짜낼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역전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